경기도 남양주시의 깊은 산자락.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폐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줄지어 폐차를 기다리는 차량들. 잠시 후 본격적인 폐차 작업을 위해 지게차가 등장하는군요. 현장에서 작업할 차량을 폐차할 차량을 가지러 왔습니다. 보통 한 10년 이상 그런 차들이 많죠. 10년, 15년. 오늘 폐차하게 될 차량은 주행거리 14만 킬로미터가 채 되지 않는 2007년식 신용차인데요. 한때는 누군가에게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소중한 존재였을 테지만 이제는 자동차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폐차라고 해서 단순히 때려 부술 거라는 오해는 금물이랍니다. 요즘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의 95% 이상을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는군요. 카센터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폐차장. 해체 작업도 섬세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에어컨 냉매가스 회수하는 겁니다. 프레온가스가 회수한 게 말 그대로 공중에 해지면은 오존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회수를 해서 회수 업체에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회수 과정에서 혹시 가스가 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계기판을 주시하며 신중을 기하는 작업자. 냉매 회수가 모두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컵만 더 앞으로 넣어주세요.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앞서 차량을 리프트 위에 정확히 안착시켜줍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차량에 남아있는 각종 오일 종류들을 모조리 회수하는 작업인데요.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하고 이제 빼야 되거든요. 오일은 이제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여기 해유 집어넣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 오일 집어넣고 냉각수, 오일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회수하는 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각각 종류별로 철저하게 처리되는 폐유 회수 작업. 이어서 각종 부품들을 분해하는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손쉬운 라이트부터 떼어낸 다음 본닛을 뜯어 조심스럽게 한쪽 옆으로 치워두는 작업자들. 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떼내셔야 되는 거예요? 큼직한 것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한 40개 정도? 고객한테 이제 판매하는 거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건 이제 플라스틱 종류나 아니면 이제 범퍼가 이제 기스 안 나게 잘 떼는 방법밖에 없죠. 아, 판매를 해요? 예. 무슨 판매를 해요? 그 중고품 판매. 차가 이제 노화가 되면은 부품이 안 나오는 제품이 많으시거든요. 쓸 수 있는 건 모두 재활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체 과정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까다로운 부품 해체 작업의 시작. 자세를 한껏 낮춰 볼트를 풀어주고 아기 달래듯 조심스레 범퍼를 떼어내 옆으로 옮겨둡니다. 이어지는 타이어 제거 작업은 다행히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전동 드릴에도 요지부동, 흙 빠진 나사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대체 얼마나 녹슨 건지 힘으로 매달려도 꼼짝도 않는 상태. 그렇게 얼마나 씨름을 했을까요? 결국 드라이버 대신 펜치로 한 땀 한 땀 돌려가며 떼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잘 다 먹쓰렸죠.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500개 정도 풀다고 보면 될 것 아, 같은데. 볼트만요? 예. 세월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차량. 곳곳에 진한 발자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품 하나 떼어내는데도 힘이 여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차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보면 먼지가 엄청나죠. 그것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예. 차량 내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폐차를 앞두고 세차를 하진 않았으니 이런 모습들이 그저 일상다반사인데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뒷좌석 차례. 운전이다. 달러도 있는데요? 운전도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좀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게 저희는 그 회사에서 네. 불우의 토끼로 성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곧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차량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전선들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걷어낸 전선들을 모아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작업자. 보시는 것처럼 배선은 이쪽으로 오고요. 네, 알루미늄. 부품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이쪽으로 이제 폐 자재로 이제 판매가 따로 되고요. 고철로 해서요. 아, 고철로 그냥 녹여갖고 쓰고요. 네.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이지 허투루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폐 자재들을 모아두면 한 달에 한 번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 핸들부터 뽑아낸 다음 안쪽을 공략해 나가는 작업자들. 한 대 해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시간에서 4시간. 세월의 무게가 무색할 만큼 해체 작업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이곳 폐차장에서만 승용차의 경우 하루 최대 6대에서 7대까지 해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뼈대만 남겨두고 앙상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차량. 지금부터는 묵직한 장비들이 동원되는 거친 작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차량을 뒤집어 엎는 지게차. 과연 무슨 작업일까요? 지금부터 이 차 이제 하체, 엔진 하체를 떨굴 거예요. 요 맨발을 끼면 아. 엔진 미션이 떨어져요. 아, 그거를 다 떼어야 돼요? 예, 최종적으로 여기서 차체만 남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척추를 가로지르는 핵심 부품들과 심장에 해당되는 엔진룸의 해체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빠르고 정확한 집도를 위해 산소 용접 절단기가 등장합니다. 볼트가 흐르지 않아서 이거는 절단을 하는 거예요. 1500도 용접기 불꽃 앞에서 석수무책 무장 해제되는 차량. 연료통이요. 곧이어 연료관을 비롯한 부속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또다시 지게차가 등장하고 차량을 다시 돌려 세워 놓는데요. 강화율이라 그냥은 안 떨어지고요. 자연에서는 안 되고. 예? 아, 파텐트예요? 전면 유리창의 경우 코팅이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산소 용접 절단기로 잘라서 떼어내기로 합니다. 마무리 단계는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 끝낼 수밖에는 없는 모양이로군요. 한참 만에야 떨어져 나오는 압유리. 이 역시 회수업체가 가져가기 전까지 한편에 모아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엔진과 분리된 차체가 허물벗듯 가볍게 뜯겨져 나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난 자동차 해체 작업. 외국으로 수출 나가는 아이템도 있고요. 그 외의 엔진들은 폐 엔진으로 다 분해해서 쇠는 쇠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재활용돼요. 마치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러 나가듯 고무도 당당하게 지게차로 엔진을 들어 올려 엔진 보관소로 향하는 작업자.
보관소 한가득 쌓여있는 중고 엔진의 양만 봐도 꽤나 많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차량들이 이곳 폐차장을 거쳐갔다는 얘기가 될 테지요. 이제 폐차 과정의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구석을 다 뛴 차는 여기다 압축기에 넣고 차를 납작하게 눌러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철소 쪽으로 가요. 보다 완벽한 압축을 위해선 지게차를 이용해 측면 필라를 먼저 찌그러뜨려 줍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종이장처럼 납작해지도록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납작해진 차체는 폐차장 한켠으로 옮겨져 자동차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작업장 안에선 다른 차량들의 해체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조금 전 해체해둔 차량 부속품들을 한데 모아두고 경력 25년의 작업자가 직접 채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처럼 단숨에 가부를 가려내는 작업자. 쓸 수가 없는 제품이죠. 예를 들어서 날씨 같은 경우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맑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누렇게 뜨셨잖아요.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제품으로 팔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긴데요. 많이 나오면은 한 30가지 정도 나오고요. 이제 적게 나온다 싶으면 한 2가지, 1가지 나올 때 있어요. 비록 중고 부품이지만 누군가에겐 귀중하게 쓰일 제품이 될 수도 있기에 하나를 고르더라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골라낼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127개의 체크리스트 중 과연 몇 가지 부품이 작업자의 간택을 받게 될까요? 어깨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니 체크의 개수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14개 정도? 14개 정도? 예. 선택받은 부품들은 이제 세척실로 향하게 됩니다. 세척 해주세요. 마치 설거지를 하듯 일일이 손으로 때 빼고 광내며 세척 작업을 진행한다는 작업자들. 십수년 풍파에 시달린 부품도 이들의 손을 거치면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환골 탈태하게 된다는데요. 보니까 먼지가 되게 많네요.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가 이게 가려져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겉에만 닦는 게 아니라요. 열어서 여기 안쪽에 먼지까지 섬세하게 닦고 있어요. 물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물기가 스며들거나 흡수되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요. 세제 묻힌 걸레긴 하지만 최대한 짜가지고 물기가 없게 해가지고 일부만 닦았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이게 쌓인 먼지거든요. 흙먼지가 더는 나오지 않을 때까지 구석구석 몇 번이고 반복해서 때를 닦아내는 작업자. 그리고 마침내 말끔한 모습으로 변신 완료. 뿐만 아닙니다. 손이 닿지 않는 좁은 틈새엔 뾰족한 도구를 활용해 기어코 때를 닦아내고야 마는데요. 한 150개 정도는 닦는다고 봐야죠. 그 직업인데 이게 먼지 닦아가면서 먼지 마셔가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되고 뿌듯한 순간은 바로 이렇게 내 손을 거친 제품이 반짝반짝 빛이 날 때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싹 닦아. 기분이야 참도 째지지 못쓸 때만 째지다 봐야죠. 중고는 중고도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갖다가 깨끗이 닦아놓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날 오후 대부분 견인차에 이끌려 이곳을 찾게 되는 폐차가 아니라 제 발로 찾아온 자동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네네. 2002년 파란도 네. 배인데 뒷 문짝이 보아하니 부품을 사러 온 손님인가 봅니다. 호환 가능한 문 하나 있습니다. G-06-01에 있어요.
재고 현황은 물론 현재 위치까지 일사천리로 지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제품을 가지러 출동하는 직원들. 안개등, 후미등, 방향 지시등, 본네, 도어 이런 게 있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한 8,000개 넘습니다. 노후되었거나 단종된 차량을 가진 차주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다는 이곳. 드디어 새로운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상태 보세요. 신중하게 제품을 살펴보는 손님. 네, 괜찮네요. 비록 색상은 다르지만 다행히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 없고요. 색깔은 도색을 하면 되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맞는 게 없더라고요. 오래된 차량이라. 근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있어서. 다음 날 다시 찾은 폐차장. 이른 아침부터 폐차장 마당이 시끌벅적한데요. 덤프트럭인데 승용차보다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덩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의 재활용 해체 타깃은 바로 이 덤프트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말고 길쭉한 막대를 가져온 작업자들. 선생님, 이거 밑에 철바 같은 거는 왜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요. 나무 껴갖고. 적재함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고 앞부분 운전석 부분 캐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해체한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가서 절단 작업 및 엔진 분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장장님의 작업 브리핑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운전석 해체 작업.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 운전석을 선상 없이 떼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요.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기름때가 잔뜩 눌러붙어 있어 볼트가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 자, 안 빠질까요? 앞에 안 빠져요? 결국 용접기를 동원해 볼트를 아예 잘라버리기로 합니다. 한참의 씨름 끝에서야 겨우 빠져나온 고정 볼트. 그제야 운전석 분리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모두의 걱정 덕분인지 별 탈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운전석 분리 작업. 어느새 25톤 덤프트럭이 하체만 남았는데요. 엔진은 엔진대로 팔고 탑은 캐빈대로 팔고 쉽게 말해서 하체 부분은 엔진 하체는 같이 부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적재함입니다. 적재함이 차가 지금 덤프로서 이게 25톤 적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재활용 하나요? 근데? 이것도 재활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골재 같은 거 싣다 보면은 이제 바닥 같은 게 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사고 같은 부위가 있을 때는 적재함을 통째로 교체도 합니다. 잠시 후 가장 먼저 해체 작업을 시작하게 될 25톤 적재함부터 작업장 안으로 옮기는데요. 거대한 적재함을 조심조심 들어서 작업장 입구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이제부터가 또 걱정이랍니다. 근데 적재함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저게 얼마나 돼요, 크기가? 문 통과가 힘들 정도로 커요. 지금 이 문이 통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길이 7m가 넘는 거대한 적재함을 무사히 작업장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을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 지게차 운전으로는 이력이 났다는 작업자이건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얼마나 핸들을 꺾었다 풀었다 했는지 마침내 작업장 안으로 적재함을 들여놓는 데 성공을 하는군요. 흡사 개선장군처럼 적재함을 번쩍 들어올려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는 지게차.
갖은 고생 끝에 제 위치에 적재함을 내려두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을 준비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복장부터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부속으로 이 재활용해서 나가려면 일정한 크기로 잘라야 됩니다. 가로 세로 1.2m를 넘으면 안 돼요. 바짝 하면 하루. 아, 바짝 이거 자르는 데만 하루가 걸려요? 네. 덩치가 거대한 만큼 작업에 필요한 시간도 역대급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덤프트럭 해체 작업. 가장 먼저 현수막을 부착했던 바깥쪽 구조물부터 잘라내기 시작하는데요. 1500도가 넘는 불꽃과 지난한 싸움.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작업자. 거침없는 불꽃 열정으로 어느새 바깥쪽 구조물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본격적인 절단 작업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적재함 두꺼운 부분에 강철 두께만 해도 무려 10cm가 넘는 상황이라 얼핏 보기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돌광산에서 쓰던 차라 보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보다 작업할 게 많아요. 힘들고. 앞부분과 연결된 우측면부터 절단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자. 하지만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실제로 한 조각을 자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생각을 안 낸다는 겁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는 작업자. 바로 지게차 팔끝에 길쭉한 볼트를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인데요. 앞 뒤로 몇 번 더 흔들어주니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조각. 그런데 왜 이렇게 첫 번째 조각을 잘라내는데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걸까요? 사람 힘으로 떨기려면 처음 건 힘들어요. 아, 처음 거는요? 네,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거부터 잘리면 그때는 자기가 넘어져요? 이쪽에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무게 때문에 그냥 떨어집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조각 절단에 들어간 작업자. 역시 30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과연 작업자 말대로 알아서 떨어지는군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철판 절단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 이게 하다 보면 같은 자세를 오래 자르다 보니까 특히 어깨 같은데 우리가 많이 가요. 잠시 쉬는가 했더니 물건 좀 실어서 옮겨야 되는데 구루마가 없어서요. 수레예요, 수레? 예. 여기. 이거 가지러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 통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기름 넣는 뭐 이렇게 분유통이에요. 인분 회수하는 통. 이 안에 이거 제가 가져올 때 그쪽 사장님께서 여기에 다이아 반지가 빠졌다고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욕실에서 씻다가 반지가 하수구로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집을 이제 이 분유차가 가서 빨아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혹시 다이아 반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뒷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때는 저기서부터 삽으로 다 내용물을 퍼서 이 바닥에다 놓고 삽으로 싹 쓸어서 확인을 일일이 다 했었거든요. 근데 모래밖에 안 나왔어요. 반지는 안 나왔어요? 네, 반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 속에까지는 확인 못 하셨겠네요? 아직 저 안쪽은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들어가서 시도는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내키진 않아요. 저기를 보복을 해서 있을 수 있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시 콧바람을 쐬고 들어와 다시 시작된 적재함 절단 작업.
그 사이 응원군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팀 전체가 함께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슬슬 고지가 눈앞에 보이네. 이거 안 보이세요? 뭐요? 아 바닥이요? 네. 아 이것도 다 또 잘라서 가야 돼요? 당연하죠. 밥 먹으러 가자고. 아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가죠. 식사를 앞두고 용접 그름을 닦아내는 작업자. 아맣게 나오죠. 끄름이죠. 아무리 깨끗한 환경이라 해도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온종일 아침부터 다들 고생한 만큼 저녁은 든든하게 챙겨 먹습니다. 시장이 반찬이 나더니 다들 말 한마디 없이 요기부터 해결하는데요. 혹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9개월 정도 돼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기름 먹고 일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 저희는 이거 그만두고 하고 하기 전에는 환갑지나도 할 수 있거든요. 고된 하루의 끝자락. 든든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산중의 폐차장. 식사를 마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바닥이 3중이야 계속 보강을 해갖고 굉장히 안 나가 지금. 조각조각으로 나가자고. 아이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마지막에 만난 복병. 돌광산 출신 덤프트럭의 3중 바닥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한숨을 짓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데요. 3명이서 힘을 보탠 덕분인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막내 라인은 떨어져 나온 적재함 조각들을 미리미리 한쪽으로 정리해둡니다. 밤 되니까 굉장히 추워지네요. 네, 산 쪽이라서 많이 추워요. 아 이거 입에서 김이 나네 그냥. 그렇죠. 온종일 계속됐던 적재함 절단 작업이 마침내 끝이 보이는 것 같군요. 이제 웬만한 조각들은 다 걷어냈기 때문에 맨 아래쪽 바닥을 뒤집어 작업을 빠르게 끝낼 생각인 모양입니다. 고지가 눈앞에 다가오자 작업자들의 손길도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적재함 절단 작업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작업자들. 다 끝났습니다. 엄청 힘드시네. 네. 힘이 다 빠져요. 야, 힘 다 빠지셨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뒷정리와 청소까지 끝내고 하루를 마감하는 작업자들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덤프트럭의 하체와 엔진까지 해체 작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인데요. 동력이 없는 차체를 옮기기 위해선 견인차의 도움을 받습니다. 작업장 안쪽에 무사히 자리 잡은 하체. 엔진 먼저 드러내고 위에 상판 드러내고서 그리고 나머지 바퀴를 채워요. 이론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고난도의 작업인데요. 무게가 200~300kg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웬만한 장비 하나의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을 넘다 보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려야 돼요. 큰 거기 때문에. 장비를 직접 옮기는 작업자나 지켜보는 작업자들이나 다 같이 신경이 곤두세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막내 작업자가 차 밑으로 들어가 뭔가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유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압류를 빼야 돼요. 각종 기름덩이가 엉켜붙어 제거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잠깐 사이 작업복도 엉망이 됐습니다. 차체 밑에는 항상 먼지 흙바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걸어요. 이거 오셔야 펴면 되고 빨면 되니까요. 불굴의 청년 막내 작업자. 기어코 유압류 탱크 제거에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뭔가 당황한 듯 보이는 막내 작업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아이고, 탱크와 연결된 호스로 유압류가 그만 역류해버렸습니다. 서둘러 흐르는 유압류를 대야에 받아내는데요. 유압류. 오일을 흐리면 안에 이렇게 불 작업을 할 때 불 화재도 위험성이 있고. 신속하게 잘 대처한 덕분에 별 탈 없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될 엔진 분해 작업이 시작됩니다. 엔진 빼자. 톤이 너무. 무게 2톤의 메머드급 엔진.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지게차에 쇠사슬까지 동원됐습니다. 좀 긴장되죠? 왜요? 크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 지게차가 엔진을 잡아주는 사이 재빨리 볼트를 풀고 분해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누르세요. 누르세요. 잠깐만 있어. 잠깐만 내려요. 빠져 걸렸어요. 잠깐만 있어. 천천히 올려. 올라. 써. 복잡한 부품들이 거미줄처럼 엔진을 감싸고 있다 보니 엔진 하나 떼는 데만 전 작업자가 총동원되는 상황. 덩치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마침내 무게 2톤의 덤프트럭 엔진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게 떼어낸 이 엔진은 해외로 수출될 거라고 하는군요. 다시 보니 엔진 하나의 크기가 웬만한 오토바이와 맞먹는 덩치 같은데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가했던 엔진 해체가 끝나고 나니 나머지 차체의 해체 작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후의 모든 해체 작업을 불과 1시간 만에 끝내버린 대단한 작업자들. 자, 오늘 작업 끝내자. 고생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싣고 가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자동차들의 무덤인 줄만 알았던 이곳에서 또 한 번 새 삶을 얻게 된 폐차 부품들. 오래도록 탄탄대로만 누비길 바라봅니다.